좀 짜증나지 않나요? 이거 좀 짜증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북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전북대로는 2탄이 되겠네요.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 공통상을 보고 있는데 여기의 학종의 특징은 4배수의 면접을 본다는 점이고 또한 면접의 반영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 실반영 비중이 높다는 거예요. 4배수 선발, 그 다음에 면접은 30%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반영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이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공통 영역과 계열별 공통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독특한 점은 보통 2인 1조로 면접관이 형성되는데 이번에는 여기 전북대는 3인 1조로 면접조를 편성해서 전임 교수, 교수 이쪽 입학사정관 및 전공 교수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원자별 개인 면접을 15분 내외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다른 전형에 비해서 50% 이상 긴 시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2개의 평가 영역별 출제 문항, 2문제 중 1개 선택과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 그다음 1단계 평가 자료 확인 질문에 대한 답변 등을 평가 영역별 평가 기준에 따라 정성 종합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굉장히 심층 면접이고 면접도 굉장히 까다롭고 그다음에 면접의 그 내용은 시사 면접이 많이 보강이 필요해요.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한 학생과 그냥 바로 가서 말을 잘하니까 괜찮겠죠 가는 학생의 대답의 퀄리티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큰 사람 전형에 전체적으로 다 없지만 간호학과, 수의학과, 그 다음에 의예과, 치의과 4개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모집단의 경우 모집단위별 수능 반영 영역을 모두 응시해야 됩니다. 간호학과는 지금 수능 4개 영역 중 3개 영역의 합이 10등급 이내일 것을 요구하고 만약에 탐구 영역으로 반영하는 경우 2과목의 평균 등급을 절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등급, 3등급이라면 3등급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또한 수의대학교의 경우 모집 단위별로 반영하는 수능 4개 영역,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수학을 포함하여 3개 영역의 등급 합이 지정 등급 이내일 것을 요구하는데 여기서 지정 등급이라 하면 탐구 영역을 2개 과목 평균 등급 절사하지 않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의예과의 경우는 4합 7로 지금 되어 있고 치의과의 경우에는 4합 7. 그런데 의예과는 절사하지 않고 치의과는 절사한다.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절사하지 않음 때문에 요 문구 하나 때문에 최저를 못 맞춘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1배수 선발 살펴보시면 지금 면접 점수가 높은 자일 것을 가장 1순위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지금 면접의 반영 비중이 매우 높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소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타 학교랑 거의 동일하고요. 부모 직업 및 기재 시 불이익 받음 이것도 모든 학교에 다 언급이 된 내용입니다. 뒤에 영상부터는 제가 중복된 부분을 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라고 하면 앞에 영상들을 좀 보시고 오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네, 면접은 제가 계속 도움 줬던 게 기억이 많이 나요. 특히 목요일 면접이었다는 게 굉장히 독특했고요. 보통 이제 토요일, 금, 토, 일 요 정도가 가장 면접일이 많은데 이제 일요일은 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좀 최대한 일요일에 면접을 안 보려는 경향이 크고 토요일 면접이 약 70%, 금요일 면접이 약 20% 정도인데 그 외의 면접일이 지금 이제 목요일에 잡힌 겁니다. 네, 그리고 인성 및 가치관, 잠재만 응용 및 가능성. 그리고 이거 문제를 꼭 예상 문제를 꼭 해보시는 게 좋고 기출 문제도 꼭 풀어보시면서 이거 생각보다 난이도 어렵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말을 잘하니까 가서 뭉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되게 어려워요. 저도 이제 이 예상 문제를 만들고 직접 풀어보고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암기해서 가라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방식은 수험생이 대기석에서 2개의 평가 영역에 대한 문제지를 받고 각 영역별로 2문항 중 1문항을 선택해서 그러니까 2개 영역별로 1개니까 2개의 문항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거고요. 답변은 5분 동안 구상하는데 이게 미리 이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답변 내용 구상이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3인 앞에서 15분이나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면접에 해당된다. 4배수 면접에 해당이 되고 내가 4배수 중에서 가장 꼴찌로 4배수에 들었다 하더라도 면접을 잘 보면 충분히 1배수 안에 들 수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난 너무 싫어. 이게 이렇게 모집 단위별 전공 관련 참고 교과를 전부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다 세분화하면 그 학과별로 다 문제를 만든다는 얘긴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거죠. 저는 그냥 문과, 이과, 예체능 이렇게 나눠서 문제 만들어도 똑똑한 애들 선발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거든요. 너무 고생스럽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전형 유형별 지원 자격 및 제출 서류 보시면 큰 사람 전형, 글로벌 인재, 모험창의 인재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확인서가 필요한 거는 용어촌 학생과 특성고교 졸업자 전형이네요. 큰 사람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가장 많은 도움을 줘서 합격자도 다 합격을 했었던 기억이 있고 여기는 뭐 치대든 의대든 충분히 준비해보기 좋다.
이제 안내를 드렸었는데 요번에 의대가 좀 변동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했어요. 지금 전북대의 한 사람 전형이 최저가 일단 변경됐다는 점 앞에서 앞에 영상에서 한번 얘기한 적 있고요. 그리고 전북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인재로 46명 선발하고 일반 전형, 그러니까 교과체제 전형을 29명 선발하니까 46명을 지역인재로 선발한다는 건 거의 전라북도 위주로만 선발을 하거든요. 전남은 아예 지역인재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전북에서의 전북대 의대는 다 이제 안전포트로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집 인원 선발 분야도 지금 2명에서 1명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 소프트웨어 공학과만 좀 눈에 띄게 4명이고요. 전체적으로 많이 뽑진 않죠. 사회통합 전형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의가 없을 걸로 보이고요. 전북대도 기본적으로는 모집 요강을 잘 짜놓은 학교 중에 하나인데, 딱 하나 좀 아쉬운 거는 그 의대 최저에서 의대는 절사하지 않음, 저기 치의대는 절사함,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번 강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강조가 덜 된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재직자 전형은 경쟁률이 막 2대1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부분도 저는 별로 그렇게 걱정하진 않고요. 재직자 전형은 사실 자소서만 잘 쓰면 거의 합격이 됩니다. 네, 교과 전형의 공통사항 살펴볼 건데요. 일반 학생이든 지역인재든 똑같이 일괄합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형으로 의대를 46명이나 지역인재 선발하고 일반 전형에서 29명 선발하기 때문에 거의 뭐 큰 사람 전형은 9명밖에 의대 선발 안 하니까 의대의 전반적인 명수가 다 지역인재와 일반 전형에 모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간호학과가 좀 눈에 띄고, 공과대학은 뭐 6개월을 쭉 있다가 다음 영상에 살펴서 볼 거고, 이 수능 최저 학력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삼합 몇을 맞춰라 뭐 이런 의미인데 이렇게까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문과랑 이과랑 예체능 이렇게만 나눴으면 좋겠어요. 지금 수의학과를 25명 모집한다, 그다음에 수능 최저는 7을 맞춰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까 위에서 뭐 지정을 맞춰야 된다는데 그 지정이 7인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왜 본인들도 여기다가 최저를 쓸 때 막 중구난방 써놓은 거예요. 의예과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인재 전형으로 46명, 일반 전형이 29명,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건 인원수가 아니라 수능 최저 학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29명이 4, 5를 맞춰야 되고 46명은 4, 6을 맞춰야 된다. 근데 탐구를 반영한 경우에 탐구를 절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까다롭죠. 치의과만 한 번 더 보고 갈까요? 치의과는 일반 학생으로 6명, 지역인재로 18명, 종합전형으로 2명 선발했죠. 그래서 이 모집 인원의 대부분은 치대든 의대든 지역인재 위주로 선발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 최저는 각각 한 단계씩 맞추기가 쉽다, 지역인재가. 지역인재 되시는 분들은 전남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전남대는 전남, 전북 다 쓸 수 있는데 전북대는 전북만 쓸 수 있어요. 이런 지역인재의 차이를 간파하셔서 전북대가 되시는 경우는 지역인재를 꼭 쓰시라는 거죠. 이거는 좀 그래요. 사실 전북대가 전남까지 포함해주면 좋겠는데, 전남대는 폭넓게 전북까지 포함을 하는데 전북대는 전남을 포함해주지 않아요. 지역인재의 그 차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성적 반영 및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모집 단위가 인문계열, 자연계열, 의예과, 치예과 쭉 나와요. 그리고 또 다시 지정등급 이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 좀 짜증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몇 등급 이렇게 막 해주면 될 것을, 그죠? 근데 이게 각 과별로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 과별로 다르고요. 의예과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을 때 교과 전형의 경우는, 교과 전형은 지역인재랑 일반 전형 나누는데 지역인재는 4, 6, 일반 전형은 4, 5를 맞춰줘라, 이렇게 했었죠. 치의과는 동일한데 의예과랑 동일한 최저인데 이 뒤에 그 탐구를 절사해주냐 절사하지 않느냐 그 차이만 있어요. 근데 이 차이로도 최저를 맞추냐 못 맞추냐가 차이가 나는 학생이 있다고 했었죠.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이에요. 보시면 배점이 900점인데 기본 점수가 840점이에요. 이것만 봐도 이런 방식으로 기본 점수를 주고서 거기에다가 채점을 하기 때문에 학종 전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냥 면접으로, 일단 합격이 됐다면 일단 무조건 면접으로만 합격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내신이 좀 안 좋은데 어차피 면접 보러 가도 그냥 들러리만 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면접 잘 보면 충분히 뒤집어 엎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건 하나도 없어요. 면접을 충실하게 준비하시고 반드시 예상 문제, 기출문제 다 풀어보시고 실제 면접처럼 준비를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5분밖에 준비 시간을 안 주고 근데 5분 동안에 문제 읽기도 빠듯하더라고요. 각종 서식에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자소서인데요. 자소서는 여긴 좀 독특한 게 무슨 그 특수문자 쓸 수 있다까지 써놨어요. 다른 학교는 이런 거 안 해놨거든요. 여기 허용문자랑 기호 중에 요쪽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이거 외의 기호는 거의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아마 다른 학교도 거의 비슷한데 학교별로 되는 특수문자를 설정을 별도로 할 수 있게 돼 있다는 점이 좀 독특한 점입니다. 이것도 그냥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뭐라고? 1번, 2번은 여러분 아시는 공통문항이고요. 3번도 공통문항인데 4번이 천자인데 여기 자소서 반영 비용 높습니다. 자소서와 면접의 반영 비용이 높은 대학이에요. 지원 동기랑 향후 진로 계획을 기술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하고 500자, 향후 진로 계획 500자로 글자수를 나눠서 한쪽에만 너무 치워주지 않게 글을 쓰시는 게 이제 꿀팁 중에 하나겠죠. 나머지는 이제 확인서들이에요. 확인서들이고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글로벌 프론티어 컬리지를 요번에 좀 장학금을 잘 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한국 20명 선발하니까 게다가 학생 종합전 19명, 교과 1명 이렇게 선발해서 종합전 위주의 선발이니까 자소서 잘 쓰셔서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제도를 살펴볼 건데요. 장학제도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장학제도는 막 엄청 대단한 장학금을 주는 이런 느낌은 아니고 대부분이 이제 장애 등급이나 경제 곤란자에 대한 장학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 너무 장학금이 좋다 이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다 주고 이런 느낌입니다. 학업 장려비 이런 거만 이제 그 기초생활 수급자 외의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학업 장려비라든가 이런 거 받을 수 있는데요. 사실 국립대는 거의 다 비슷하더라고요. 오히려 사립대가 더 장학을 잘 주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고려하셔서 나는 대학에 가서 좀 알바하느니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겠다 하는 분들은 오히려 국립대보다는 장학금 잘 주는 사립대에서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전북대학교에 대해서 전체적인 브리핑을 해봤는데요. 전북대학교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최저가 좀 까다로운데 의대랑 치대 최저가 등급 같은데 과탐을 두 과목 평균을 절사할 것이냐 절사하지 않을 것이냐로 다르고 거기에다가 교과 전형, 지역인재 전형, 그 다음에 종합 전형별로 최저가 다 달라서 그 부분 암기하는데 컨설턴트 분들이 조금 힘드실 수 있다. 그래도 저희는 이제 표를 워낙에 암기하기 쉽게 잘 만들어놨으니까요. 저희 회사 자료를 통해서 컨설팅 할 때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전북대 의대를 준비하시는 분들, 저는 전북대 의대를 100% 합격을 시켰습니다. 최근 5년 동안요. 그래서 전북대 의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회사에 직접 문의를 주시거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등록하셔서 친구 등록하시고 문의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인스타그램을 직원분들이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 학교에 대한 카드뉴스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드뉴스도 보러 오시고 지금 이제 울산대학교가 23분 전에 올라갔는데 좋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